저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이거 여기에 대해서 뭐 사람들마다 보는 워낙 요즘은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미중 간의 이 경쟁, 이 패권 경쟁일 수도 있고 전략 경쟁 저는 뭐 미국이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도 미국이 이길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미국이 과거처럼 그렇게 일본이라든지 과거에 뭐 미국이 했던 이 헤게모니 대상과는 중국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이기기는 어렵다. 나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될 수는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말 미국이 정말 중국을 누르겠다 했으면 그럼 적어도 저는 그 부시 때, 그러니까 과거 이제 중국이 막 성장하기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반 그때 했어야죠. 근데 그때는 중국이 이 정도의 힘은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우선 미국은 그 시기를 놓쳤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미국이 스스로가 지금 무너지고 미국의 리더십이 지금 보세요. 미국이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이런 나라들 전 세계 못 사는 나라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는 진짜 돈 한 푼 주는 것도 그렇게 돈 안 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수천억 불 때려 받고 그리고 가자에서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폭격하는데 무기 갖다 대고 이제 사람들이 이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건 결국은 미국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과거에는 몰랐죠. 근데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게 까발려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리더십이 그냥 추락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본질을 알게 된 거죠. 쟤네들이 저런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지금 보면 모든 게 금융화가 돼 있어요. 미국은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그래서 한국이나 대만 반도체 공장 미국에다 갖다 놓고 제조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과연 될까? 과연 중국과 미국이 이 제조업 경쟁에서 미국이 그렇게 중국과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상당히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은 너무 금융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월가 중심, 모든 게 금융 투자 이런 걸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왜 글로벌 사우스, 중동,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 왜 중국을 그래도 중국이랑 가냐? 제가 작년에 저기 우즈베키스탄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우리가 투자를 해줄 수 있다는. 근데 투자라는 거는 그 돈만 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여기 사람이 와서 길도 닦아주고 발전소도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중국은 해준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와서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와서 누군가가 길도 닦아주고 뭘 해줘야 되는데 그걸 미국은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지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글로벌 사우스 이런 국가들이 이쪽으로 계속 이제 미국과는 거리를 두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만약에 말과 행동이 같았으면 왜 이들이 그들 쪽에 안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을 하는데 문제는 포위하고 압박을 한다고 해서 그럼 중국이 기술 발전이 안 될까요? 중국도 지금 AI 양자 컴퓨터 제조 2020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나 이런데 반도체 칩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럼 중국의 파워는 뭘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시장과 이 기술 잠재력이라는 거죠. 그럼 시장은 뭐예요? 14억의 인구라는 이 막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방이 만약에 여기서 디커플링해? 그러면 서방은 다른 국가로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단일 시장으로 중국만큼 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장에 대한 자신감. 그럼 시장의 자신감이 왜 생기냐? 시장이라는 거에서 수많은 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14억이라는 이 거대 시장에서 생존을 하려면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가격도 싸야 되고. 왜냐면 이것도 경쟁, 옛날처럼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처럼 어디서 찍고 이게 아니에요. 중국은
경제 부분은 이게 경쟁 이 기업들이 경쟁이 여기도 치열합니다. 그러면 이런 구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가 좋은 걸 해야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뭐 지금 보면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지금 중국이 압도하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게 중국의 이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게 여기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중국의 전기차가 초창기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한 2,000개가 넘었대요. 업체들이. 근데 그들 간의 경쟁에서 어떤 거는 사라지고 해서 지금 남은 거는 한 뭐 20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경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수가 살아남겠죠. 하지만 이들의 경쟁력은 막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서 안 팔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요. 왜 테슬라 안 사냐? 안 사는 게 아니라 테슬라보다 BYD가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거는 중국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 이게 모든 영역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 경쟁력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약한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중국 전기차 못 들어오게 덤핑 때리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다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닌 거죠. 그럼 중국 오케이 하지 마. 그럼 중국이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유라시아 가겠다는 거. 그럼 중국, 중앙아시아 이 글로벌 이 지역의 인구 그 인구 5억에서 10억. 그럼 중국이 20억, 30억의 시장을 점유하게 되면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화웨이가 지금 반도체를 뭐 당연히 지금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하지만 화웨이가 이게 빠르게 쫓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벌어서 기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제품 퀄리티가 떨어지면 이게 못 따라 격차 멀어지겠죠. 그게 과거 냉전인간 화웨이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이 그만한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재투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시장이 있고 그 시장에서 그 번 돈을 갖고 다시 투자하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저는 중요한 게 아까 말한 중국과 러시아의 이 관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중국이 앞으로 이 제조업 특히 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서 중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원료예요. 원료. 특히 이런 이 원자재. 왜냐하면 중국이 인구도 많고 제조하다 보니까 특히 그리고 중국이 석유나 천연가스가 중국 자체도 있지만 그거가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상당량의 에너지를 들어와요. 그리고 가격도 다른 국가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윈윈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플러스 시장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게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협력이 우리가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은 두 나라가 미국을 싫어하니까 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두 나라도 철저한 이해관계에서 움직이는 거고 근데 이해관계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거는 왜냐하면 중국과의 연관이 돼요. 앞으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은 에너지가 주로 협력을 하겠지만 중국은 앞으로 러시아를 되게 이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모스크바를 갔는데 놀란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러시아를 갔을 때는 다 뭐 독일차, 뭐 한국차가 많았어요. 근데 작년에 가보니까 다 중국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중국은 러시아를 하나의 거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어떤 화웨이나 이런 게 중국 시장에선 경쟁력이 있고 하지만 앞으로 러시아라는 어떤 거점 국가, 러시아가 또 중앙아시아라는 이 지역에 상당히 큰 시장이잖아요. 이게 여기 인구도 꽤 많습니다. 한 4, 5억 되는 인구예요. 그럼 중국은 거기에다가 그 반도체 공장도 짓고 전기 자동차 공장 앞으로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비 시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스탠다드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와는 저는 앞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중국과 러시아를 뭐 대해서 쟤네들 뭐 그냥 별거 아닌데 뭐야 뭐 이렇게 되게 낮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옛날에는 제품을 주로 미국이나 이런 쪽에 수출을 했죠. 근데 미국이 지금 중국과 무역전쟁 터지면서 관세 때리고 뭐 이러면
중국이 당연히 수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 사이를 좋게 하고 트럼프가 와서 무역전쟁하고 관세 때리고 저렇게 안 했으면 중국도 러시아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진 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미 미국은 담을 쌓는 거 아니에요. 중국 제품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높아지는 거고 뭐 미국도 자체적인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이크 마인드 컨트리끼리 해가지고 뭐 칩4도 만들고 하겠다는 건데 그래 그럼 너희는 그렇게 해. 그럼 중국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 러시아 이쪽으로 가겠죠. 러시아와 새로운 어떤 그게 이제 경제 모델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북한까지 브릭스 이런 새로운 경제 협의체 이 거대한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냐? 저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저를 보고 소설 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건 소설이라고 보지는 않고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조업의 경쟁력을. 중국이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 이것도 안 되겠죠. 뭐 중국이 제품 생산 능력이 안 되면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태양광 패널 이런 것도 결국은 중국 내의 어떤 제품 경쟁력과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특히 원자재 이런 것들 지금 어쨌든 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러우 전쟁으로 해서 러시아로부터 싼 가격의 천연가스 원유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이 또 제품 경쟁력과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물가 오르고 제품도 그건 결국 우리도 원재료를 다 지금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저기 중동에서 저렇게 문제 터지고 뭐 물가 계속 올라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이 경제가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석유 천연가스 받았을 때 독일이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러우 전쟁 터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원가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다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거의 5배, 6배 주고 가격을 하는데 그게 제품 경쟁력이 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된다고 하면 저는 되게 저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끝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아프리카, 중동 이런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소득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다 소득수준이 낮아요. 그러면 한국 같은 제품이 거기에서 메리트가 있겠어요? 중국 제품이 메리트가 뭐 당연히 퀄리티는 한국이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격 경쟁 면에서 이미 차이가 확 나버리면 당연히 그들은 중국 제품 사겠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국의 테무, 뭐 알리 이런 걸 보잖아요.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가격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중국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럼 한국에서도 이런데 그 제품이 저기 무슨 다른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가면 그거 당연히 중국 제품 안 사겠어요. 뭐 어차피 저도 사보면 당연히 퀄리티가 뭐 한국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근데 왜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인건비 싸죠. 이 원자재 이런 거 어쨌든 싸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싸게 그걸 대량 생산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란 또 14억이라는 시장에서 이게 마케팅이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제품이. 그럼 그 제품이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근데 뭐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에서 이거 막겠다고 하는데 이건 막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이게 중국에 이거는 막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미사일 갖다 놓겠다, 뭐 대만 불장난 치겠다 하는데. 그게 뭐 옛날같이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가 새로운 국제 질서 이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기존의 어떤 관점에서 좀 탈피하고 새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언론 저는 웬만하면 요새 한국 언론 안 보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객관적으로 좀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